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생각 깊은 초등생을 위한 세상을 바꾼 철학자 20명의 특별한 편지 들려드릴게요. 글고수유 출판사 거인. 생각 깊은 철학자들의 이야기 편지로 생생하게 읽는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소크라테스.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다고 믿은 노자.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한 쇼펜하워. 시간이 곧 금이라고 생각한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생각 깊은 20명의 철학자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편지 끌러 만나보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인물 누가 될까요? 누구같이 보여요? 시계. 이 사람이 지나가면 12시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구? 칸트.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흔히 철학은 어렵고 접근할 수 없는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철학은 변증법, 현실주의, 4대 우상론, 주기론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암호 같기만 한 단어로 채워져 있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다고 생각한 노자, 경험이 곧 철학의 기본이라는 베이컨, 그리고 철학이란 생각을 생활로 만드는 것이라 믿는 장자.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철학은 한결같이 삶 속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별을 보고 저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철학이고, 별의 움직임을 우주 원리로 분석하면 그것은 과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나와 내 주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견유학파 디오게네스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말해보라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볕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따스한 햇볕과 사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행복한 조건의 전부였던 거죠. 사회적 명예나 부가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다라고 라메트리의 말처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자신의 철학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읽어줄 인물이에요. 믿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라. 소크라테스. 말 한마디에도 영혼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란다. 공자.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다. 노자.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거라. 디오게네스. 철학이란 생각을 생활로 만드는 것. 장자. 어머니가 나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이울고.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단다. 탈레스. 의심과 반론으로 시작하는 철학. 쇼펜하워. 철학자에게 시간은 곧 금이다. 임마누엘 칸트.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라. 베네딕트 드 스피노자. 세상을 보는 눈과 기준을 세워라. 르네 데카르트. 철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고영곤. 경험이 곧 철학의 기본이다. 프란시스 베이컨. 철학은 살아 숨쉬고 바뀌는 것이란다. 게오르 크레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거라. 존 스튜어트 밀. 언제나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거라. 데모크리스토스. 영혼의 굴레에 선 아이에게 피타고라스. 경험이 깊이가 된다. 키에르케고르.
철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단다. 라메트리. 자, 한 사람 한 사람 읽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는 계속해서 업로드 되는 거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첫 번째, 믿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거라.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예전에 똑똑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단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말했어. 저에게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강으로 향했어. 그러고는 청년의 목 뒷덜미를 잡고 물속에 넣어버렸단다. 청년은 매우 놀라서 버둥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지. 하지만 잠시 후 나는 청년의 머리를 물 밖으로 빼내고는 이렇게 물었단다. 자네가 물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산소요. 산소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산소를 원했던 만큼 학문과 지식을 갈망했다면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올 시간 같은 것은 없었을 거네. 이 말은 그 후 철학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의 명언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그래, 나는 사람들이 흔히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야. 그리고 방금 내가 해준 이야기는 내게 있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란다. 하지만 실제로 나를 만나보면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란 느낌이 들지 않을 거야.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창피한 일이지만 나는 외모가 매우 못났거든. 두 눈이 튀어나오고 코는 뭉개져 사람들에게 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 하지만 나는 내 외모를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것은 신이 내게 추한 용모를 준 대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지. 나는 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철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겼단다. 내가 남긴 여러 가지 말을 내 제자였던 플라톤이 정리해서 자신의 책을 쓰면서 내 이야기를 함께 적었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했던 말이었단다.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새로운 발을 만들어 나갔고 그런 이들에게는 서로가 적이었기 때문에 공격하고 험담하는 일이 참 많았지. 나 역시 이러한 일에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었어. 나는 나라의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 그런 내 행동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꽤 많이 있었어. 결국 시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나는 재판을 받았지. 당시의 재판 방식은 판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검사와 판사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었어.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내 형을 결정하면 판사는 그 형을 그대로 집행하든지 죄인이 반성을 하면 조금 줄여주는 형태였지. 나는 그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내게 유죄와 사형이라는 형을 내렸지. 판사는 내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어. 내가 죄를 인정하면 죄를 반성하고 있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거든. 스승님, 그래도 일단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인정한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네? 제자들은 감옥으로 찾아와 내게 죄를 인정하라고 애원을 했단다. 일단 살아있어야 그 후에 다른 것을 하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나를 설득했지. 나를 재판한 판사 역시 내게 죄를 뉘우친다는 한마디만 하라고 권했어.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살고 싶지 않을 리가 있겠니? 내게도 아내와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내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겠니? 하지만 나는 제자들이나 가족의 애원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단다. 왜냐하면 내게는 가족이나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내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 내가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지. 점점 죽음의 날이 다가오자 제자들과 나를 아끼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나를 설득하려고 감옥으로 계속해서 찾아왔단다. 내 아내인 크산티페 역시 나를 찾아와서 어린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소. 하지만 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단다. 앞으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내가 처형을 받을 때도 와서는 안 돼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내 평생의 마지막 부탁이오. 나는 아내를 매정하게 뿌리쳤지. 선생님은 이 나라가 무지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 맞는 법을 따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제자가 참다 못해 내게 화를 냈단다. 나는 그 제자에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지. 악법도 법이다.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 시민인 이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다. 이 말에는 제자들도 더 이상 나를 말릴 수 없었지. 결국 나는 처형의 날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영영 세상을 등지고 말았단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내 생명보다 내 철학과 사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철학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란다.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바람만장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극적이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꺾지 않으려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다. 철학자의 길은 분명 그리 쉬운 길은 아닐 거야. 철학자의 길은 힘들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단다. 내가 그 당시에 그토록 외쳤던 민주주의가 지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기억이 되는 것처럼 철학이 이 세상을 더욱 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날을 나는 즐겁게 상상해 본단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한번 볼까요? 플라톤이 저술한 철학서로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들을 믿지 않고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의 사형 선고를 받자 이에 변론을 제시한 거죠. 플라톤의 작품 중 백미에 속하고 예로부터 그리스 문학사상 산문문학의 주옥으로 여겨왔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악법도 법이다. 자,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 플라톤 잠깐 들려드릴게요.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스승이 억울하게 죽은 뒤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자 아테네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지금의 대학과 같은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과학, 체육, 철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곳 아카데미의 현관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문구를 붙여놓아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시칠리아 섬의 군주인 디오니시소스의 2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플라톤은 디오니시소스 2세를 통해서 철학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인 철인 정치를 펼쳐 보이고 싶어 했어요. 자, 소크라테스의 누구요? 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누구? 플라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다음 편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